값, miss.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다음 값의 대소 관계를 비교를 할 건데, 내가 일단 y는 a의 x제곱이라는 함수로서 얘를 좀 대소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는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x값을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큰 값을 집어넣은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값이 더 어떨 거다? 그쵸, 작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소함수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x값으로 큰 걸 집어넣으면 전체 값은 얘가 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 값이 사실은 함수값인 거죠. 얘네들이 이 아이의 함수값이야. 그럼 나는 얘네들의 이 함수값이 되게 하는 이 y값이라고 보시면 되죠. 되게 하는 x값을 비교를 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x값 3개를 비교를 해서 얘네들의 크기에 반대가 되는 함수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그래서 나는 1a, a의 a제곱 요 3가지의 크기를 좀 비교를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은 이게 이제 x값인데 1은 a의 0제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a의 1제곱이고 얘는 a의 a제곱이다.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로 이 값들 또한 어떤 이 지수함수의 함수값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때 x값은 0, 1, a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x값은 0, 1, a.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누가 제일 작니? 하고 생각해 보면 0이 제일 작죠. 그러니까 a의 0제곱이 제일 큰 거고요, 실제로는. 그리고 1이 제일 크죠. 0, a, 1 순서니까. 그러니까 네가 제일 작은 거. 그래서 사실은 요런 순서의 대소 관계가 될 거고, 이게 뭐야? a 제곱 1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노란색이 지금 여기 노란색인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1이 제일 커? 그럼 여기에 1이 들어간 얘가 제일 작은 거죠. 네가 제일 작아. 소. 그리고 그 다음에 a의 a제곱이 중. 그죠? 얘가 제일 작아? 그러면 얘가 제일 크다. 이 제일 작은 게 들어간 얘가 제일 크다. 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가 제일 작고 a의 a제곱, 그 다음에 a의 a제곱. 좀 약간 헷갈리긴 한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대소관계로 확인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런 문제들은 사실 합성함수 느낌으로 좀 풀어주시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기에 보이는 저 함수를 저는 t라고 치환을 좀 할 거고, 그래서 어떤 x라는 값이 저기 보이는 저 v자 형태의 함수를 통과를 하고, 그리고 그게 이렇게 생긴 지수 함수를 통과해서 y값에 도달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y의 범위는 최대값이 4분의 1이다. 그리고 최소값이 얼마인지 요거 물어보는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적인 해석을 가지고 좀 해볼 건데, 이제 얘를 이렇게 볼 거예요. 축을 잘 보세요. x축에서 t축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를 제가 t축, 여기를 x축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연습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합성함수의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해석 자체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친구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1,2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이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이쪽은 기울기가 1짜리 이렇게 가는 그래프 개형이라는 걸 알죠. 자, 그리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럼 t값에서 제일 작은 값은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인 2가 될 거고,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간격이 똑같으니까 x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넣으면 최대값은 3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값은 2부터 3까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수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요 밑을 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값을 추이해 보면 요 4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왔다라는 것은 얘가 이제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뭔가 4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얘는 그래프의 개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y축, 여기가 x축. 그럼 얘는 이제 오른쪽 아래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y는 a의 t제곱, 그리고 여기는 x가 아니라 t축입니다. 그리고 지금 a는 0과 1 사이에 있다.
그래야만 이제 2를 넣었을 때 그쵸 최대값인 누가 나올 수 있다? 그쵸 4분의 1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최소값은 3 집어넣으면 되겠죠. 3 집어넣으면 그때 최소값이 나올 건데 요거는 3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A가 그럼 2분의 1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A는 2분의 1이고 3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1. 그래서 최소값은 8분의 1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 거리가 54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거리를 식으로 세울 때는 그 점의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누가 위쪽에 있는가를 되게 신경을 좀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9의 x제곱이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면 3의 x제곱은 상대적으로 얘보다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x는 k가 얘네들의 교점의 오른쪽에서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값 y의 k제곱이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 얘가 y의 3k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이때 a, b의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9의 k제곱 빼기 3의 k 플러스 1제곱 이게 이제 a, b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 모두 가능하다. 그죠? 요 왼쪽에서 k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여기가 3의 k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누가 될 수도 있다? 9의 k제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a, b는 누가 될 수도 있냐면 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둘 중에 둘 다 가능한 건데 이런 표현을 가지고 얘가 이제 54다, 얘가 54다 이렇게 두 가지를 풀어도 되지만 사실 이런 상황을 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간단하게 어떻게 많이 쓰냐면 절대값 붙여서 뺀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아무래도 거리가 양수다 보니까 만약에 얘가 크다면 요거 값이 될 거고 만약에 이 친구가 크다면 얘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압축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거리를 표현을 할 때는 뭔가 절대값을 이용해서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식으로 정리하시면 요 가정에서 여기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걸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왠지 얘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여기는 좀 간격이 좁아서 잘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54까지 안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든 자, 이렇게 이제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요것부터 여기서 여기를 뺀 게 54다 부터 풀어본다고 하면 얘는 9K에 3 곱하기 3K 빼기 54는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되나 96 그죠? 9 곱하기 6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3K 3K 그럼 여기가 빼기 여기가 플러스니까 요거는 3의 K제곱이 9가 될 때 K값 2 이렇게 되고요. 3의 K제곱이 마이너스 6이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선 K값이 2다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이제 답이 얘인 것 같고요. 혹시 모르니까 반대편도 해보면 이건 허근 나올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3K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 9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은 54다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본다고 하면 얘는 오른쪽으로 넘길까 9K 마이너스 3 곱하기 3K 플러스 54는 0이다 이거 딱 허근 각이죠. 요거는 인수분해 해도 안 될 거니까 여기서는 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2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답 요것만 있는데 왜 굳이 절대값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요 거리는 항상 절대값을 포함한다는 거 요거에서 답이 더 추가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꼭 체크를 잘 해주셨으면 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341번 보면 요 친구의 두근의 b가 1대인데 요거 가지고서 a를 구해라 이게 문제죠. 일단은 우리가 이 근의 b를 1대2라고 하면 보통 알파 베타라고 놓는 근을 알파와 2알파다 이렇게 이제 놓고 시작을 할 거고 이제 우리가 또 4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얘는 t제곱에 여기는 4at 플러스 44 빼기 4a는 0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쓰는 게 기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잘해야 되는 게 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은 하나는 4의 알파고 하나는 4의 2알파다 라고 같이 연결을 해주는 것까지가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 키거든요. 요게 만약에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러면은 요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요거 쓰는 게 굉장히 많죠. 자, 이거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건데 하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방정식 위에 있는 지수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하는 게 요 x값이거든요. 요 x값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실근은 저 x에다가 알파를 넣거나 2알파를 넣었을 때 저 방정식이 성립한다 이런 느낌인 거고요. 저 아래쪽에 있는 이 밑에 있는 방정식은 사실은 실근이 t인 거죠. 그러니까 이 t라는 게 이 방정식의 실근인데 그게 누구다? 그죠? 이게 이제 4의 알파와 4의 2알파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치환한 형태를 보시면 2의 x 아니죠? 2가 아니죠? 4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x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다가 알파를 이렇게 엄마야 알파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면 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x가 알파일 때 t는 얼마가 되는 거죠? 그죠? 4의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사실은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이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근이면 얘가 근이다 라는 것은 식이 성립한다 라는 기본적인 특징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일단 확실하게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근이 알파, 베타. 그러면 너는 4의 알파, 4의 2알파, 4의 알파, 4의 베타가 근이다. 이런 정도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근계수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두 근의 합은 이제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이렇게 곱하시면 지수끼리는 더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4의 알파 더하기 2알파면 3알파가 되는데 그것은 44 빼기 4의 2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4를 좀 없애보죠. 우리는 이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그냥 빼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에서 너를 뺀 거 써보시면 4의 3알파 빼기 순서대로 쓸까? 4의 2알파 빼기 4의 알파. 이게 이제 좌변을 뺀 건데 얘는 너에서 너를 뺀 것과 같다. 44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럼 44를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4는 0이다가 되고요. 그럼 다시 한번 뭔가 반복되는 형태가 또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 친구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라지 x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얘는 3차 방정식의 형태로 라지 x 빼기 라지 x 세제곱 빼기 라지 x 제곱 빼기 x 빼기 44는 0이다. 이런 방정식의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4 대입하면 0 되네요. 그죠? 4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뭐 조립제법을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바로 한번 어차피 인수로 4를 가질 거니까 x 빼기 4다 이렇게 한번 기교를 부려볼게요. 그럼 요거는 여기가 이제 x제곱이 될 거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4x 제곱이니까 여기가 빼기 x제곱이 되려면 여기는 이제 플러스 3x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상수항은 빼기 44인데 얘랑 곱해져서 빼기 44가 되게끔 플러스 11은 0이다. 뭐 이렇게 잡아주면 인수분해가 끝이 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은 사실 허근을 갖는 거야. 그죠? 얘는 근이 없으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근은 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x가 4의 알파 제곱이었는데 그게 4가 되는 경우밖에 없다. 그래서 알파는 1, 뭐 이렇게 이제 근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a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4 대입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4의 제곱을 생각을 하시면 이게 4 더하기 4의 제곱이면 16, 이게 이제 2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a가 20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최종적인 a 값은 마이너스 5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를 풀 건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해서 풀 거고요. 그러면 교점이 하나 적어도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함수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y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의 1 더하기 x 빼기 2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k 어휴 그렇게 길어 그죠? 이렇게 함수랑 하나는 y는 0이라는 함수 이렇게 이제 두 개 가지고서 그래프로 교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요 친구죠. 요 친구 야 너는 어떻게 그리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잘 보시면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거듭제곱 형태로 식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이제 치환을 해서 풀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치환을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합성 함수로 분석을 하겠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나중에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들로 합성함수를 다룰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드릴 거고 자 그러면 일단은 함수로 보면 우리는 이제 보통 t를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합 이렇게 이제 치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x라는 값이 이렇게 생긴 함수를 통과한다. 그래서 t 값을 가져가게 되는 거가 이렇게 이제 볼 거고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t제곱 빼기 2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t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y는 t제곱 빼기 2, 그러니까 더하기 k 빼기 이렇게 붙이고요. 그리고 요 앞쪽은 마이너스 2t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런 2차 함수를 통과해서 무슨 값? 그쵸, y 값을 가지게 될 거고, 약간 결과적으로 보면 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잘 완성하셔서 얘랑 누구랑, 그쵸, y는 0이랑 요 두 개 함수의 어떤 교점을 확인한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렇게 생긴 함수인데 여러분들은 이 함수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셔야 되죠. 얘는 여기가 t축, 그리고 여기가 x축 이렇게 생겨 있다고 하면 사실은 x에다 0 집어넣으면 2라는 값을 최소값으로 갖는 이렇게 좌우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2, 그러니까 이게 좌우 함수값이 같고요. 2를 대입해보면 4 더하기 4분의 1, 뭐 한 요 정도만 찍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분의 1 더하기 4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얘가 좌우 대칭이 되는 이런 형태가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그래프의 개형 자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t의 범위인데, 요 t라는 값은 최소값으로 2를 갖게 되고, 그래서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뱉어내게 된다. 그리고 그 범위가 사실은 다음에 통과하게 될 2차 함수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 그쵸, 정의역 역할을 한다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역에서 여기 보이는 2차 함수의 어떤 그래프를 이제 그려내시면 걔랑 y는 0이랑 만나게 하면 된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또 이렇게 일부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프의 대칭축을 좀 찍어 보면 이렇게 이제 1, k-3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보시면 대칭축이 지금 t가 1일 때거든요. 그죠? 그런데 나는 다 쓰는 게 아니라 누구만 쓴다. 그지?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사용을 한다. 여기만 쓴다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써. 요런 데는 안 쓰는 겁니다. 이게 지워버리고요.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이참수는 여기입니다. 여기. 딱 여기만 쓰는 거야. 이게 약간 좀 색깔을 좀 줄까? 이렇게. 요 부분. 요렇게 오른쪽으로 된 부분만 사실은 누구다? 그쵸.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함수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누구랑 만나야 돼? y는 0이랑 만나야 돼. 얘랑 만나야 돼. 그럼 만나려면 y는 0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돼야 두 개가 만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y는 0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얘네는 더 이상 만나는 게 아니니까 만나려면 이런 위의 그림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건 식으로 봤을 때는 기준이 되는 값이 누구예요? 그쵸, t에다가 2를 넣었을 때 값이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2를 넣어 보시면 얘네들은 0이 돼서 k-2라는 값이 되는데, 여기 보이는 k-2라는 값이 0보다 뭐예요? 작거나 같아야 얘네들은 만나는 거예요. 그죠? k가 만약에 k-2가 0보다 커버리면 이거는 요 밑에 그림처럼 만나지 않게 되니까 만나려면 k가 누구보다? 그쵸,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범위를 만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되시죠? 사실 시간이 좀 더 되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실근이 한 개일 때랑 두 개일 때가 언제인지, 이런 거 이렇게 실근의 개수까지 넘어가면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한 개의 실근을 가질 때면 k 값이 얼마인가,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언제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답은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일단은 집합 a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 보이는 요 식이 얘가 10의 2분의 5 마이너스 x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2를 왼쪽으로 미리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2x 이거야. 2x 제곱 마이너스 4x면 8x 플러스 8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요것이 5-x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고, 풀어보면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x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게 a인데 얘가 이제 b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a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인 거고요.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부등식을 함수로서 조금 해석을 해보면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죠.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 그럼 얘는 이제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x축을 이렇게 만들면 사실은 이 x축이 요거죠. 요거 얘가 이제 x축인 거잖아.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 부등식의 해는 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x의 범위니까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x의 범위, 요게 사실은 뭐다? 그쵸? 요 b라는 이 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즉 부등식의 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해가 누구보다는, 그쵸, 2분의 1보다는 좀 더 작은 쪽에, 또 하나는 3보다는 큰 쪽에 이렇게 있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 아이의 해,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이렇게 집합 B의 원소가 되면서 집합 A를 포함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두 근 사이에 2분의 1과 3이 있어주면 되니까, 요거를 제가 이제 fx라고 한다면 요럴 때는 f2분의 1이 0보다 작고 f3도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f2분의 1은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a 플러스 6인데 이게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요. 그럼 2분의 1 a는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작다. 그럼 a는 마이너스 8분의 25보다 작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f3도 계산해보면 27이란다. 9 더하기 3a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 그러면은 3a는 마이너스 15보다 작다니까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죠. 그래도 조금 더 작은 게 너네요, 그죠?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얘니까 최종적으로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잘못했네. 자, 답이 틀렸고요. 왜 틀렸냐면 여기다가 이거 계산을 잘못했죠. 아까 여기서 이제 2배 하면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2분의 25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동시에 만족하는 얘가 되죠. 얘가 더 작으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너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25, 요거보다 작아.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서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거고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함수로서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y는 9x제곱 마이너스 2a 3의 x제곱, 요렇게 요 함수가 누구보다 y는 0보다 항상 어디 쪽에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은 요 함수로 보면 요 함수가 y는 0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면 되고, 잠깐 만나는 건 괜찮죠. 근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요거는 안 되죠.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판별식을 쓰기도 하지만 이제 사실은 범위 제약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요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함수 또한 사실은 3의 x의 거듭제곱으로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합성 함수로 좀 볼 거예요. 물론 치환을 하는 건데 이걸 합성 함수의 입장으로 볼 거고, 그러면은 3의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x라는 요 변수가 저 지수함수를 통과해서 t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 t 값이 이제 2차 함수를 통과하는 거죠. 이런 2차 함수를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y 값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일단 요 i의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y 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나의 어떤 목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식으로 세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최소값을 구하려고 봤는데 x는 모든 실수라고 범위를 줬어요. 그쵸? x는 모든 실수.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지수함수를 통과하고 나면 나오는 t값은 치역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얘는 정근선 밑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그럼 이렇게 제약된 범위에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그려서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게끔 세팅을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또 보니까 최소값 구하려고 보니 식에서 요게 또 대칭축이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y는 t-a의 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9라는 요런 2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2차 함수가 사실은 요 대칭축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약간 피곤한 스타일이죠. 어떻게 되나, 여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문자라서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대칭축의 위치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또 최소값이 어디서 발생하는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나는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려는데 이 대칭축의 위치가 0보다 크다 작다에 따라 최소값이 달라질 거니까 그 최소값을 범위를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칭축이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실제 함수에서 보시면 이렇게 D는 A에서 대칭축을 가지게 되는데 0이 A보다 오른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0이 있을 거고, 그럼 실제로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범위에서의 함수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이렇게 좀 비금을 하면 안 예쁘니까 조금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그죠? 이렇게 생긴 이 부분, 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검은색은 쓰질 않는 거예요. 요거는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t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범위에서 t가 0보다 크다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만약에 대칭축이 0보다 작다면 이 부분만 이 함수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은 얘가 항상 0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y는 0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그죠?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또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 함수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겠죠. 그래서 0을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그 값이 얼마가 되더라? 9가 되더라. 어라? 9는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위쪽에 있을 거고, 그럼 결론은 뭐야? a가 0보다 작으면 이 함수 그래프는 항상 위쪽에 있게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라는 말과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a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되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요.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이렇게 대칭축이 a로 주어져 있을 때 0이 한 이쯤에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사용하는 범위는 0보다 큰 범위니까 이쪽 부분을 사용하게 될 거고, 저렇게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요 함수라는 거죠. 0보다 클 때 요 친구, a가 0보다 클 때는 요 범위에서의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그 함수가 0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y는 0이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항상 위쪽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값이 a를 넣었을 때 최소값인 거, a를 넣었을 때 값인 최소값이 될 거고, 실제로 t에다가 a를 넣어보면 이때 값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요 값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항상 얘는 이 함수가 y는 0보다 위쪽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좀 계산을 해보면 a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인수분해 해보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다? 그쵸, 3까지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보고 있는 거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얘를 만족하는 건 0부터 어디까지다? 3까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내보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성립해요. 그죠? 왜냐면 이 함수가 항상 위쪽에 있어.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을 땐 항상 성립하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인 거니까 성립하는 모든 경우를 합쳐보면 이 두 개를 합쳐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걸 만족하는 a의 최대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면에서의 빛의 밝기가 얘고요. 그리고 어느 지점, 수면에서의 어떤 x미터에 있을 때 밝기를 ix라고 하는데, 그때는 여기다가 그 수심의 깊이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어떤 지점에서의 빛의 밝기라고 하는데, 그 빛의 밝기가 수면에서의 밝기의 64분의 1 이하가 되려면 수심은 최소 몇 미터 이하인가, 뭐 이렇게 준 거죠. 그 수심을 제가 x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ix는
i 제로에 4 곱하기 마이너스 0.2x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수면에서의 밝기에 이게 i 제로죠. 64분의 1 그러니까 64 곱하기죠. 64분의 1 곱하기 요거에 이하가 될 때 x의 범위를 찾아라.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식을 이렇게 세운 거에 관한 이제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일단 요거 i 제로는 약분시키고 얘 밑을 2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얘는 2의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0.4x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2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밑은 1보다 크니까 그대로 내리면 됩니다. 마이너스 0.4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는 이제 6 곱하기 이게 이제 10분의 4니까 뒤집으면 4분의 10 그럼 2분의 5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나요? 가 되고 약분하면 이게 이제 15가 되니까 15m 이하? 오호 몇 미터 이하를 물어본 게 맞나요? 왜 나는 이상이 나왔지? 아 맞구나 15보다 커야 되니까 그죠? 몇 미터 이하냐 라고 하면 15, 16, 17 하면 이게 더 수심은 낮아지는 거니까 그죠? 이게 좀 말이 헷갈리네. 잠깐만 답 한번 볼까? 358 15m여야 한다. 그러니까 15m 최소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15, 16, 17이면 수심이 더 깊어지는 거니까 이하는 숫자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거 말이 그때 너무 좀 그렇지 않나? 내가 좀 잘못 썼나? 아무튼 최소 15m는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15m 이렇게 말 좀 그러네. 자, 필름 한 장이 빛의 4분의 3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빛이 A만큼 들어오게 되면 이 한 장이 딱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 이건데 A의 4분의 3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차단이 되는 거면 실제로 통과하는 거는 이제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통과하고 나면 A였던 빛의 양이 4분의 1A만 남는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한 장 더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4분의 1A의 빛의 양의 4분의 3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A 곱하기 4분의 3이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 통과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 A 곱하기 4분의 1만큼은 통과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두 장을 통과하게 되면 4분의 1의 제곱만큼 빛이 이제 남는 거죠. 네, 통과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몇 장을 통과해야 처음 빛의 예 이상이 되겠냐 이거니까 512에 511 뭐 요거 이상 차단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남는 양이 거꾸로 생각하면 남는 양이 2의 512분의 1보다 좀 작거나 같아야 되는 요거 이하가 남아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거고요. 512분의 1이 이게 2분의 1의 9제곱이거든요. 요거 이하가 되려면 최소 몇 장 해야 되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 장을 통과시키면 4분의 1이 남아요. 얘가 이제 2분의 1이 얼마야? 제곱 A가 되고요. 자, 두 장을 통과시키면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얘는 얼마야? 2분의 1의 4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2분의 1의 9제곱 이하가 되려면 최소 5장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가 2분의 1의 10제곱이 되면서 너의 이하가 될 거니까 최소 몇 장 필요하다? 저 5장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367번 보시면 일단은 얘네들의 어떤 대소를 비교하는데 막 이렇게 밑이 이렇게 막 다 같고 이러면은요, 막 루트 2,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대소를 비교할 때는 나눠서 비교하는 방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얘네들을 이렇게 나눠 봤는데 네가 만약에 1보다 크다 이러면은 이제 A가 큰 거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나눴는데 1보다 작다 이러면은 B가 크다 이런 형태로 나눗셈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B분의 A를 좀 구해보면 얘는 루트 2 같은 경우는 지수끼리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루트 2는 여기에 루트 3 빼기 루트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루트 3 같은 경우는 반대네요. 루트 2에서 루트 3을 빼주면 되겠죠. 얘는 루트 2 빼기 루트 3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수를 이제 얘네들은 지수를 얘가 이제 루트 3 빼기 루트 2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루트 3 빼기 루트 2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루트 3 빼기 루트 2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은 얘가 1보다 큰가 작은가인데, 사실은 모든 친구의 1은 요 지수가 뭐일 때, 그쵸, 0일 때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친구를 얘네 둘을 비교를 해서, 얘가 지금 이 친구고 얘가 지금 1인데 이 둘을 비교해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상황은 두 개를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밑은 0과 1 사이에 있어요. 감소함수죠. 그런데 0하고 루트 3 빼기 루트 2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 그쵸, 루트 3 빼기 루트 2가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네가 크면 실질적으로 얘는 더 어떤 거야? 작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거라서 감소함수니까 얘가 크면 이 값은 전체적으로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는 1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A는 B보다 작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하면 2번에 끝나고 잘하면 3번 해야 되는데 제발 막 이런 느낌으로 C분의 B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C가 더 크다 이러면은 끝나는 거고요. B가 더 크다 하면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의 운을 시험해 보죠. 자, 일단은 B하고 C를 나누게 되면 얘는 이제 루트 2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의 루트 3 이렇게 쪼개시면 좋겠죠. 왜냐면 얘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루트 3제곱을 각각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나눴을 때 얘하고 얘는 그냥 지워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하고 너만 비교하면 되는 건데 왠지 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죠? 얘는 루트 2에 지수끼리 빼면 루트 2 빼기 루트 3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1하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 루트 2에 누구하고 0제곱하고 이 둘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밑이 1보다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 지수를 비교하면 이번에는 큰 걸 집어넣는 게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얘는 지금 음수란 말이에요. 얘는 지금 0이고, 그러니까 누가 더 커? 하고 보면 이 친구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니까 큰 걸 집어넣은 게 더 크다가 되면서 오케이, C분의 B는 1보다 작네가 되는 거죠. 따라서 B하고 C를 비교하면 C가 더 크다 이렇게 됩니다. 오, 땡큐네. 그래서 얘는 A, B, C 대소관계로 C가 제일 큼 이런 식으로 대소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